하정우 수석의 출마가 이제 사실상이 아니죠. 이제 사의표 냈고 사의 표명했고 제가 됐고 이제 아마 본인도 출마해서 이번 주말부터는 선거운동 한다라고 하니까요. 부산 북갑 한번 보겠습니다.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3파전 구도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 외의 후보도 물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AB 후보로는 어제 우리가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좀 우리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예. 하정우 35.5, 한동훈 28.5, 그다음에 박민식 26%라는 것이고요. 개요 잠깐 얘기 드리면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마지막 정리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 여쭤보고요. 네. 우리 김성열 최고 이 구도,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저 구도가 지금 현상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는 맞다고 봐요. 네. 예, 다만 이제 저기서 변수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정우 후보가 그때까지는 아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정확하게 여기에 이제 공천을 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활동도 안 한 상태에서 네. 지금 나온 그냥 이미지와 인지도만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보다는 실제 활동을 하면 더 올라갈 거는 확실해요. 예, 그래서 하정우 후보 좀 더 올라갈 거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그 전에 뭐 나오는 다른 여론조사 뭐 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28.5라는 높은 수치를 받았거든요. 음. 근데 저게 저는 반영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인지도가 높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어쨌든 부산 북구에서 보기에는 새로운 인물이 지금 우리 북값을 좀 일으켜 보겠다라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이 좀 부는 거예요. 근데 저 바람이 언제까지 불지는 모르겠어요. 아. 저 바람이 그러니까 한번 불고 지나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있을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 지지율을 만약 끝까지 유지해서 계속 간다면 충분히 국민의힘 측면에서도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뭘 단일화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게 조금이라도 뒤집혀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더 높은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단일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 구도에 대해서는? 우선은 3자 구도인데 지금 보수를 합하면 50이 넘는다. 그러니까 네. 과반이 넘는다. 그래서 이런 구도 자체는 지금 합산을 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하정우 수석이 오늘 이제 거의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 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물음표인 상태에서의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아래에 계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그래도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또 2승 2패 그러니까 재선까지도 하신 분이고 또 이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란 분이고 네.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했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그 학교를 나왔다 네, 네, 할 정도로 맞습니다. 이제 스킨십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또 높고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렇게 3자 구도가 지금 팽팽하게 나온 건데 네. 저는 저 구도로 봤을 때는 하정우 수석이 만약에 지역구를 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뭔가 네. 허니문 기간이 있겠지만 네. 정원호 후보처럼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우리 동네 좀 더 잘 알고 그래도 뭔가 좀 힘이 있고 뭔가 메시지가 강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더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박민식 후보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금 2점 몇 %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네. 저기에는 또 우리 그 미디어입 대표 이영풍 전 기자도 있잖아요. 아, 예, 있죠. 예, 네, 그래서 계시죠. 그 변수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비 후보 상태예요. 그러니까 박민식 전 장관으로 후보가 딱 굳어진 건 아닌데 이 경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 후보가 이제 한 분으로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는 1번을 할 거냐, 2번을 할 거냐 이 문제인데 네. 그러고 나서 여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이제 집결을 할 거라는 거죠. 그때 어느 쪽으로 집결되는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깜깜이에요. 아무도 지금 모른다. 그러니까 하지만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출마에 대해서 적절하냐 안 하냐에 대한 그 단일화 찬반에 대해서도 좀 지금 팽팽해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는 글쎄 어느 한쪽으로 기운다? 글쎄 뭐 저는 솔직히 그래요. 박민식 장관이 스킨십이 그래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사실상 저 퍼센테이지는 지금 오차범위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와 하정우 수석도 지금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와 박민식 전 장관 사이에도 거의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거의 동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박민식 후보는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60년이 묻어 있는 북구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점이 있다라는 점 얘기 드리고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이 뭐 다른 여론조사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여론조사가 없어요. 아, 하나가 없었나요?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3월 30일에 나온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렇죠. 이게 나왔으니까 똑같은 데서 한 거란 말이에요. 아, 거의 유사하게 하고 네. 응답률도 비슷해요. 9%였습니다. 지난번엔 7.8, 요번에 9. 네. 응답자도 지난번에 700, 이번에 802.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보면 한 4주 정도 사이에 한 대표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거죠. 박민식 후보도 오르긴 했는데 24에서 26 올라간 거 하고 19에서 19.2에서 28.5 된 거는 네.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네. 있으니까 뭐 상승세는 탔다. 하나가 더 있으면 이제 더 좋겠는데 점 2개 찍어보면 기울기는 그래도 양의 기울기를 그렇죠. 갖고 추세를 있으니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제 어느 정도 후보 윤곽이 나니까 다만 당에서 박민식 후보를 공천한다는 전제를 아직은 미지수로 놔야 될 것 같아요. 경선한다고 했습니다. 경선을 한다고 네. 했고 네. 또 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영풍 씨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당 지도부에 어필하는 그러니까 수준을 봐서는 지금 이제 보수 유튜버 연합회 회장이시로. 그런 것도 있어요. 보수 뭐요? 보수 유튜버 대자유총. 대자유총. 그건 또 뭐예요? 대가 뭐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자유 자유. 뭐 유튜버 총 연합회. 연합회 대자유총 유는 유튜브. 저도 그렇게 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이시구나. 일단 예. 이 회장님은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고성국 씨도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저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의아했던 게 좀 유이동 의원을 전략공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대구 달성과 부산은 또 경선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이동 의원 공천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진짜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가장 그래도 당에서 의석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는 곳이라고 볼 때 네. 평택을이 가장 유력한데도 이제서 공천 준 거예요. 본인은 엄청나게 애가 탔다고. 진짜요?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유이동이지만 그 사이에 무수한 얘기는 상득지 정도 돼요. 진짜요? 그만큼 많았어요. 그럼 여기에는 경선으로 하기까지의 그 스토리는 또 얼마나 될까? 뭐 초안지 정도 되겠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결과로서만 이해를 하지만 제가 결과 안 나온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꽤 유동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박민식일지 이영풍일지는 우리가 그냥 뭐 박민식이지 이영풍이겠어? 뭐 다들 60년 그렇게 인생이 생각하시는데 묻었다는데 뭐 구포 초등학교 뭐 가족 다니고 자기도 다녔다는데 그 수준으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민식 의원이 거기서 재선했다는 말씀 하시는데 좋아요. 재선하셨죠. 2승 2패인데 전재수 의원하고 2승을 먼저 하고 뒤에 그렇죠. 2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선된 게 14년 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역을 떠나는 과정과 복귀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오늘 라디오에서도 강력하게 오늘 그 그렇게 부분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강서로 출마하게 된 게 희생해서 갔다는 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영등포에서 강서 간 거하고 이 북갑을 떠난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섞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사실관계 틀린 거는 용납을 못해요. 이분이 영등포에서 잘 됐는데 희생하려고 강서 간 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김성열 고인물도 잘 아실 거예요. 강서 상황을 잘 아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씨알도 안 먹힌 얘기다. 그래서 북갑에 있는 분은 박민식을 보는 감정이 굉장히 양가 감정이 들 테고 그러나 북갑에서 배출한 또 구포초등학교라는 곳에서 배출한 가장 지금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20몇 프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소위 말해서 표를 좀 가져올 수 있느냐가 한동훈 후보에 있어서는 숙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하정우 후보의 이 득표를 전재수 의원 수준보다 한참 밑으로 묶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숙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있다. 좀 궁금한 건 하정우
하정우 수석이 이제 그 실제 이제 이 참여를 했었을 때 이 선거판에 북갑 선거판에 뛰어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인물끼리의 비교로 갈 가능성도 있어. 여야를 떠나서 지금 보니까 이 북갑 지역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요. 네. 3월 30날에는 60.2였어요. 매우 그렇죠.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네, 합쳐서 맞아요. 60.2. 네. 근데 한 달 후인 어제 발표해 보면 54.8이에요. 합쳐 보니까. 그러면 전국적인 어떤 지지율보다는 많이 높지 떨어졌죠. 않아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중립적으로 가는 생각이 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거를 보는 재보궐 선거만 보는 북갑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물을 보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하정우가 무슨 AI라며. 근데 하정우를 아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갑 막 하겠죠. 주민들이? 민주당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민주당 하정우 찍고 돌아다니면 노출이 되니까 네. 그럼 이렇게 볼 때 아, 전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찍고 네. 전재수 후배라며 네. 이렇게 작용하기보다는 사람을 볼 가능성이 크다. 아. 그러면 박민식 후보는 너무 오래된 분 아니에요. 네. 갔다가 온 분이고 네. 있는 동안에도 솔직히 얘기해서 뭐 스킨십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스킨십이 안 좋아서 2연패하고 음. 별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인상 못 남겼기 때문에 떠난 분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제일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좀 공천받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제 뭐 우리 윤희석 대변인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를 도와 응원하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제가 궁금한 거. 그럼 한동훈 대표는 이 3자 구도가 됐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정우 쪽의 표를 눌러트려야 돼요? 아니면 박민식 쪽에 어떤 표를 누구러트려야 돼요? 둘 다죠 뭐. 아니 물론 이제 둘 다 되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되는 거지만은 저는 전략상 순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떤 예, 전략상.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얘기는 자 먼저 그러면 국민의 후보가 누가 되는 게 좋아요?라는 질문하고 똑같다고 봐요. 미뤄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우리 김성렬 최고가 보기에는 이제 저게 이제 개혁신당 후보도 이제 출마를 하시겠지만 네. 지금의 구도 이 3자 구도로 갔었을 때 일단 단일화는 저는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왜냐면 단일화 안 되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단일화의 키는 네. 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는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지금 그렇죠. 구도를 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거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네. 들어가면 그럼요. 네. 그렇게 네. 하셔야죠. 네. 그건 당연히 정당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이제 뭐 그러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도에서 누가 우리 또 선거를 잘 아시니까 예. 우리 김성인 최고 입장에서는 누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지금은 하정우 수석이 유리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네. 만약에 1대1 구도가 되면 정말 모르는 싸움이 될 텐데요. 이게 선거는 첫 번째가 구도고 두 번째가 바람입니다. 지금 구도 자체도 하정우 수석한테 유리하고 바람도 하정우 수석한테 유리해요. 이게 구도와 바람이 이렇게 짜인 상황에선 인물이 많이 활약을 해도 이 두 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를 뒤집으려면 첫 번째가 구도예요. 구도를 바꾸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바람인데 바람은 그래도 조금 조짐이 보여요. 지금 보면 어쨌든 부산에서의 보궐선거는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에 지금 바람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움직이는 요동치는 바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드시 이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구도예요. 이 구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지 저는 이 지방선거 투표율이 한 50% 정도 돼요. 그렇죠. 예, 50% 절반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정치에 고관여층이 솔직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도 사실 그분들이 응답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민심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투표율하고 비슷하게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궐선거에 있어서 이 구도를 깨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게임이 된다. 4대 3대 3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석패를 하더라도 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보수 쪽이 저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고 근데 진짜 저는 요새 이제 정치는 더 이상 제가 예측을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제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뻥뻥 터져서 예,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가 진짜로 발생을 한다면 저는 그 시너지가 부산시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까지 보여요. 그래요. 시너지는 양측에서 다 골고루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현재 박형준 시장님이 이제 후보로 이제 등판을 하고 정식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이제 많이 올랐고 또 지금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야 이래서 이렇게 이
뭐랄까 연륜을 무시를 못하는구나.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뼈아픈 지적도 맞죠. 중앙당보다 한 발자국 더 빨리 이제 나가시니까 이제 그런 선대위 구성을 봐도 김문수 장관님도 계시고 또 그 손영광 목사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내시는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부산의 그 부산시장의 바람이 북구까지도 불어올 수 있는 것이고 북구에서도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가 나오면은 네. 부산 바람이 불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사실 우리 서울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많이 올라오시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이 올라온다기보다는 정원호 후보가 많이 내려오는 것 같긴 한데 둘 다. 조사상으로 보면 오세훈 네. 시장은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제 올라간다 생각하고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을 좀 잡으면은 지방선거가 그래도 노력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뭐 아니 근데 두 개 지키면 계속 하시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본인께서 부산만 말씀하셨는데 지켜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부산만 본인이 지켜도. 서울 부산을 딱 집었기 때문에 거기 선거에서 이기면 계속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 그래요. 대변인단 안에서도 우리가 6월 3일을 기준으로 이제 그만 논평을 두시나요?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질문이 왜 이래 진짜. 딱 6월 3일 사과하세요. 딱 6월 3일을 목표로 하자 이거지. 네. 꼭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당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네. 최대한 우리가 좀 조심하자. 아, 그러고 네, 네, 있습니다. 네, 왜냐면 네, 네. 화력을 하나로 모아야지. 안 그래도 서로 네. 안에서 사이 안 좋네 이런 이야기 네. 많이 나오는데 네. 지방선거 이후의 구도까지 우리가 네. 논평을 하게 되면 네. 당 지지율에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6월 3일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제가 네. 또 이기고 너무 잘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질문을 조금 조금 지나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 대변인 하신 말씀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네. 자 그러면 아까 뭐 부산시장 선거의 바람이 북갑에도 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김문수 부산시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이 네. 과연 북갑에 지원 유세로 올 거냐? 그러네요. 네, 그게 저는 아니 근데 포인트라고 봐요. 가시겠죠? 아니 근데 가는데 자 지난번에 김문수 당대표 선거 나왔을 보시란 말이에요. 때 제가 볼 때는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부산의 북갑에서 이제 국민의 후보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참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피하실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이게 두 분 다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시장 네. 선거의 바람이 북갑에 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북갑에서 그리 갈 수는 있겠죠. 일방적으로. 지금 그런 움직임은 솔직히 있는 거 아니에요. 까르띠에 전이라고 공격한 게 누구냔 말이에요. 박형준 시장 공격해서 이렇게 온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얘기해야 한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오늘 한다. 한동훈 대표 오늘 전화 인터뷰에서도 그 점은 분명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뭐 본인 하기 전에 누구도 한 적이 없다.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저는 박형준 시장이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준 시장도 이제 이 부분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죠. 손영광이라는 분을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겠는데 그분을 선대위에 넣어서 경선 과정에서는 그래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제 본선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분의 존재가 본선에서 본인의 표를 더 늘리는데 지금 지고 있다고 볼 때 네. 도움이 될 거냐 여부 거기에 대한 판단 그 판단에 뒤이은 본인의 행보 이건 굉장히 미묘하단 말이죠. 네. 그런 전략도 그쪽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쭤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장해찬 최고에 대한 어떻게 그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라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이 3자 구도에 대해서 그거 봤어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제 빠질 일만 남았다. 장해찬 최고는 자기가 무소속 해봤더니 쩍쩍 빠지더라. 네. 네, 물론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영구의 그 구도와 지금의 구도는 인물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의힘은 정현욱 후보였었고 지금은 뭐 박민식 후보로 추정이 되는 일단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경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장해찬과 또 한동훈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처음보다도요. 네. 그분은 공천을 받았다가 문제된 게 불거져서 문제될 사항이 불거져서 불명예스럽게 공천을 회수당한 상태에서 네. 무소속이 된 네. 거잖아요. 그것과 한동훈 대표는 제명 당했고 당에서 뭐 공격받은 거 있고 그동안 계엄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당원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고 다 아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저 지지율이 나온 거랑 다르죠. 완전 다른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무소속이었는데 20 몇 프로였다가 뭐
글쎄 나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부분은 물론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케이스를 같이 비교하는 거는 네.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부분은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에 대한 기대 혹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은 기대가 섞여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단일화가 이제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못을 받고 가서 네. 정확하게 2번 후보가 박민식이나 뭐 다른 분이 되면은 네. 저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상황보다는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아. 구도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표 심리라는 게 분명히 있고 네. 또 정당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장해찬 최고의 말이 어느 정도는 그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이 투표가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든 되는 쪽에다 결집을 하는 게 점점 심해질 거예요. 양당 편중 양당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하여튼 뭐 일단은 저는 이제 조금 더 또 추세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정우 수석이 현장 투입이 되면서 조금 지지율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일단 조금 5월 초에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으면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